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자,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비가 몇 번 오더니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중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지금 동영상 편집을 조금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제가 세로 방향으로 영상을 찍었더니 동영상 편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부터는 조금 가로 방향으로 찍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람들이 근데 중력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중력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질량을 가진 물체들, 질량체라고 부를게요. 질량체들끼리 서로 땡기는 힘, 중력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 중력이 뭐냐, 그것이 뭐 이렇게 근원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고,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무엇이냐, 지금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밖에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좀 명징하게 뭐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중력은 그 정체가 아직까지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또 중력은 뭐냐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4대 힘이 있어요. 중 하나입니다. 자연계의 4대 힘 중 하나가 중력이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4대 힘. 4대 힘.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힘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 세기가 나와 있죠. 힘의 세기가 센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력이 여기에 있죠. 중력은 4대 힘 중에서 가장 최약체입니다. 최약체. 그래서 상대적 세기가, 예를 들어서 강력이라는 게 있으면은 상대적 세기가, 강력의 세기가 1이라고 하면은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137분의 1이고요. 양력 같은 경우에 더 약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근데 중력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진짜 여기에 어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게 있어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9승입니다. 이거는 진짜 얘네들과 얘의 스케일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왜 중력만 이렇게 약하냐, 중력만 세기가 이렇게 약하냐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촉근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막이론이라던가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왜 중력만 이렇게 약하냐, 중력의 실체가 뭐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요. 소챕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소챕터가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성의 운동이고요. 1번 행성 운동, 2번 케플러 법칙, 3번 동력학의 발전, 4번
뉴턴의 중력 법칙. 5번 범우주적 중력 이론. 6번 캐번디시의 실험. 7번 중력이란 무엇인가. 8번 중력과 상대성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행성이 왜 나왔을까요? 이 케플러 법칙도 이게 뭐냐면은 행성의 공전에 대한 법칙입니다. 공전에 대한 법칙. 행성 운동, 행성의 운동이라던가 행성의 공전에 대한 법칙, 이런 게 왜 중력 챕터에 나오느냐면은 행성이 운동을 하거나 공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중력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력이라는 것을 연구를 한 시초가, 중력에 대한 연구는 이 행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던 그런 것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행성의 공전이나 운동이 중력에 의한 것이고, 이 행성의 공전과 행성의 운동을 연구를 하면서 중력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중력의 연구의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서대로 파인만이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성부터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갔고, 이제 그래서 이 케플러 법칙부터 들어가면은, 케플러 법칙에 이거는 행성의 공전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인데 케플러가 발견을 했습니다. 경험 법칙이고요. 요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모든 행성은 모항성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둡니다. 궤도 공전을 한다. 한마디로 타원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초점, 타원에는 두 초점이 있고요. 이 두 초점을 연결하는 이 선의 이 선의 길이가 같은 점의 집합을 이 타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타원의 장축이라고 하면은 이 두 초점을 가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긴 방향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 타원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장축이고, 그리고 그 수직한 방향의 축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행성은 그 모항성을 타원 궤도로 돈다. 두 번째는 태양과 행성을 잇는 반경 벡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벡터는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서 쓸고 간 이 면적에, 이 면적이 있죠. 그리고 동일한 면적에 이게 있어요. 부채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게 있을 때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그 시간은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과 동일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쓸고 간다. 그러니까 태양에
가깝게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지구는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 멀리 공전을 할 때 지구는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행성의 공전 주기. 행성의 공전 주기. T는 궤도 장반경. 타원에 장축이 있다고 했죠. 이 장축의 반을 궤도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A라고 표시를 할게요. A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 측정만 가지고 그 유출을 했는지 참 그 끈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케플러가 법칙이 나온 어떤 배경이 있는데 케플러는 이 플레임은 요하네스 케플러고요. 이 케플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티코 브라헤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코펜하겐에 살고 있었고요. 주변에 어떤 천문대 대장이었어요. 천문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왕립 천문대였고 60년간 행성의 운행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60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 이 케플러한테 넘기고 갑니다. 그리고 케플러는 이 스승의 이 60년간 축적됐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죠. 분석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경험 법칙을 도출하게 되는데 참 그 어떤 과학의 어떤 선대와 후대의 어떤 멋진 콜라보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대는 끊임없이 이제 그 데이터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죽기 전에 후대한테 넘기고 후대는 선대의 그 유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거기서부터 진리를 발견을 하고 아주 멋진 어떤 과학의 발전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의 발전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일단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먼 훗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어떤 한 천재의 손에 의해서 진리로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 어떤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과학사는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력과 어떤 중력의 영향이긴 하지만은 중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이 케플러의 법칙에 영감을 얻죠. 이제 행성의 공전이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이것은 이제 중력의 연구가 이제 동력학의 발전에 또 영향을 주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뉴턴이라는 거인이 나타났죠.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행성의 운행에 중력이 관여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일화가 있죠.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이게 사과나무인데 이 사과가 뉴턴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뚝 떨어졌대요. 뉴턴의 사과나무 일화를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것은 중력의 영향이다. 중력의 영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는 거죠.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달도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달은 어떻게 떨어지죠? 달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구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궤도의 어떤 고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달은 이 지상의 어떤 그 지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면서 총알처럼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으면서 떨어지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동력학적으로 이거 힘의 벡터 방향이 이제 합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합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다고 하면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언젠가 이제 땅에 닿겠죠.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이 떨어진 만큼 이 지구의 공률에 의해서 지표면이 떨어지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달이 계속 이제 지구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쌤. 그래서 달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평생 지구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달도 지구를 돌 때 중력에 의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중력,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중력,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중력이고,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것도 중력이고, 그리고 은하계가 형성이 되는 것도 중력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인데, 어떤 분야에서 특히나 또 천재적인 사람이냐면은 어떤 한 현상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도출을 했어요. 이 진리가 미치는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는, 일반화하는 데 아주 비상한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과, 달뿐만 아니라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에 다 적용되는 범우주적 중력 이론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 법칙을 만들죠. 그러니까 중력의 세기 법칙을 만들어요. 중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중력 상수고요. 중력 상수는 캐번디시의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캐번디시 실험. 그리고 두 질량,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질량체에 질량이 들어갑니다. 식에. 그리고 역제곱 법칙, 이 두 질량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세기가, 그 방향은 이게 이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치면은 이것이 인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입니다. 이게 중력의 세기 법칙, 세기가 아니라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주는 법칙, 중력 법칙이죠. 요것이 뉴턴이 이제 그거를 일반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업적은 아주 대단한 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대단한데 뭐냐면은, 사과는 지상의 것이죠. 지상의 것. 그리고 달이나 천체, 이거는 천상의 것입니다. 천상의 것. 지상에 적용되는 중력 법칙과 천상에 적용되는 중력 법칙이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지상에 일어나는 일과 천상에 일어나는 일은 같은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 다르지 않다. 설명 가능. 그래서 그 전까지 르네상스 어떤 중세 시대까지, 그때까지는 인본주의가 아니었어요.
르네상스 이후로 인본주의가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본주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과 천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고 다른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영역을 우리 지상의 법칙으로 끌어내린 거죠. 한마디로 이제 지상과 천상은 다르지 않다. 같은 공간이다. 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깨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본주의가 어떤 뭐 천상의 뭐 어떤 천상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이것을 재는 것뿐만 아니라 중력의 근원이 되는 게 있죠. 중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에 중력장이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력장 안에 질량이 들어오죠. 질량. 이걸 중력 전하라고 할게요. 이게 들어오면은 이 질량체는 이 중력장에 의해서 힘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량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이 질량에는 첫 번째, 질량의 두 가지 성질. 중력을 행사하는 그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중력 질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성 질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행사하고 중력에 영향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의 중력 질량이 있고요. 관성 질량은 어떠한 힘에 대해서 그 운동 상태, 자신이 원래 가졌던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그 척도, 유지하는 척도, 그 성질로서의 어떤 질량, 이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캐번디시는 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만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캐번디시의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중력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파인만은 중력의 실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는가, 새로운 건 없었어요. 새로운 건 없었고 중력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량체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인데 예전에는 이 중력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에테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상의 물질인데요. 에테르 가설이라고 할게요. 에터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우 빠른 어떤 뭐 이렇게 막 충격량을 아니 운동량을 전달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우주 전체에 다 퍼져 있다. 근데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지구에 끌려가는 이유는 이것이 막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 힘을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 힘은 이 지구에 의해서 막혀요. 이 지구에 의해서 막히고 위쪽에서 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지구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중력의 실체가 그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거죠. 깨지는 과정은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막 사방에서 이제 막 힘을 받는데 이 친구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는 힘이 더 클 거잖아. 그러면은 바람처럼 마치 어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에타르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더 힘을 전달을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언젠가는 얘가 도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냐. 근데 안 빨려 들어갔지 않느냐. 지금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45억 년 동안 안 빨려 들어갔는데 그럼 이 가설을 맞는 거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에테르 가설은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의 실체는 이제 여전히 질량체끼리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힘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이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중력과 상대성 이론. 이 아인슈타인의 거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제시를 하고 그 완성을 봤다는 것인데요. 이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가속되지 않는 관성계에 적용되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상대성은 가속되는 관성계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가속되는 계에 적용되는 어떤 물리 법칙의 어떤 수정인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설명, 그 시각을 내놓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힘이 아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중력은 힘이 아니다. 힘처럼 보이지만은 중력이라는 힘은 사실은 없다. 이 중력의 실체는 무엇이냐? 시공간의 왜곡이다. 이것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력의 실체는 시공간의 휘어짐. 그래서 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주변에 시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시공간이 휘어서 지구는 사실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주위를 넘어갈 듯 빨려 들어갈 듯, 빨려 들어가는 그 힘과 그 나가는 힘이 이제 서로 그 속도가 그 균형을 이루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그 이유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에 이 휘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뱅글뱅글 도는 것이다. 그래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은 착각이다. 그냥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 궤도를 지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할까요? 예를 들면은 종이가 책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구슬이 여기를 지나가요. 만약에 이 종이가 휘어짐이 없이 그냥 평평하다, 그러면은 이 구슬은 그냥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던 방향으로 그냥 진행하겠죠. 만약에 이 종이가 조금 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휘었다고 하면은 구슬은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왔던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만약에 종이가 더 말려가지고 아예 동그랗게 말렸어요.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구슬은 아까와 다르게, 아까 종이를 통과를 했던 것과 다르게 종이 면 밖으로 못 나가고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해서 트랩이 된다는 것은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웠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시공간이 휘어짐이 좀 더 작은 거죠. 또는 이제 지구가 좀 더 지금보다 빨랐어. 그러면은 태양이 트랩되지 않고 왔던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혜성이 이런 애들이에요. 혜성이 왔던 방향으로 나갔던. 근데 혜성보다는 좀 느려. 또는 태양이 지금보다 이제 시공간이 휘어짐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왔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중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 이런 겁니다. 중력이란 것은 힘이 아니라 힘으로 보이는 어떤 착각일 뿐이고 이것의 실체는 시공간이 휘어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챕터 7의 중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